이번에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보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뭐와 같냐 하면, 뭐와 유사하냐 하면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하고 유사합니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가 뭐였죠?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이겁니다. 함수의 두 함수가 있는데 fx, gx가 있을 때 두 함수가 수렴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극한값이 존재할 겁니다. 맞죠? fx의 극한값 그리고 gx의 극한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두 개의 극한값은 fx, gx의 함수값의 대소관계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이 알파하고 베타의 대소관계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죠. 예를 들어 fx하고 gx가 있는데 fx가 gx보다 작아. 그러면 그게 각각의 극한값인 알파하고 베타도 서로 대소관계가 유지가 된다.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인데 등호가 들어갑니다. 일단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샌드위치 정리가 있었죠. fx, gx가 수렴하고 fx와 gx가 대소관계가 gx가 더 커. 근데 함수값적으로 이 사이에 들어오는 함수 hx가 있어. 자, 그러면은 fx보다 hx가 크고 hx보다는 gx가 크고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이때 fx, gx가 수렴한다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때 만약에 fx의 극한하고 gx의 극한이 같다면, 알파하고 베타가 같다면 이 사이에 끼어있는 hx 함수의 극한이 뭐가 된다고요? 알파가 된다고요. 뭐 베타가 된다 해도 마찬가지죠. 알파하고 베타 같으니까. 됩니까? 이게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였죠. 그대로 이게 적용이 유사합니다. 이거랑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은 뭐가 돼야 되냐면 수렴하는 수열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되겠죠. 어떤 두 수열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이 두 수열이 수렴해. 수렴한다. 수렴하면 수렴하는 값이 극한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떻게 간다? 이게 알파.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녀석이 어떻게 간다? bn은 베타로 간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알파하고 베타는 실수예요. 거의 실수 범위에서 우리 다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어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만약에 an하고 bn의 대소관계가 요렇게 주어져. bn이 an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다고? 이 녀석의 극한값의 대소관계, 극한값에 대한 대소관계도 따라간다고. 되겠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뭐가 나올까요? 샌드위치 정리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 경우에도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수열 CN이 있어요. 수열 CN에 대해서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대소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하면 CN이 AN하고 BN 사이에 있는 거야. BN 사이에 있어. 그러면 이렇게 사이에 있는 경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요 사이에 있는 경우가 항상 성립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돼.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요 사이에 있게 되는데, 요거 플러스 조건이 뭐가 하나 더 붙냐면 요 사이에 있으면서 알파하고 베타가 같아. 그치? 요게 성립이 되는 거야. 이게 동시에 성립이 된다면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사이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요 녀석의 극한하고 이 녀석의 극한하고가 같은 거잖아. 그럼 사이에 있는 녀석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이 뭐가 되냐 하면 이 녀석이 알파, 인과 동시에 베타가 되겠죠. 둘이 같으니까. 맞겠죠? 이게 수열의 극한의 샌드위치 정리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게 CN이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AN이 수렴하고 BN이 수렴하니까 그 사이에 항상 값을 가지는 CN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 녀석의 값이 같은 경우 이 두 조건이 다 성립돼야 돼. 수열의 값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 AN과 BL의 극한값이 같아야 되고, 그러면 수렴하면서 그 양쪽에 있는 같은 값인 극한값을 얘도 CN도 극한값으로 가지게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서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등호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등호 들어가는 부분, 요 부분이, 이 부분 있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없더라도 이 등호가 극한에 있는 등호는 생길 수 있어요. 이거 함수 때도 그랬죠. 함수 때도 여기가 함수 값이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지만 극한 값은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죠? 수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문제풀이 기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요거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어떤 수열이 있습니다. 수열 AN이 있는데, 수열 AN이 있는데, 이 녀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뭐가 성립을 하느냐 하면, 이게 성립한다고,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하는 걸 해볼게요. n의 제곱 곱하기 an이, 자,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으냐 하면 4의 n의 제곱 더하기 3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2의 n 더하기 1의 제곱보다는 작다고 해볼게요. 요럴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열의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죠. 수열의 값의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극한의 대소관계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 녀석이 an에 대한 걸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 가운데 식에서 n제곱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n제곱이,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n제곱은 양수가 될 것이고 나누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죠. 그러니까 n제곱으로 이거 지금 각 변을 나눠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n제곱 분의 4의 n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고, 여기 an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n의 제곱분의 2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대소관계 이렇게 an이 대소관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뭐 해보면 됩니까? 이 왼쪽에 있는 수열과 이 오른쪽에 있는 수열 있죠. 이 두 수열에 뭘 해보면 돼요? 극한을 구해보면 됩니다. 맞죠? 이 두 수열의 극한을 구했을 때 극한이 같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는 그 극한이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하고 같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4의 n제곱 플러스 3이 뭐가 됩니까?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4가 되겠죠. 오른쪽은요? 오른쪽에 있는 저 식은 풀면 n제곱분의 4의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이 나오죠. 얘도 뭐가 나옵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n제곱을 나누면 되니까 최고창의 개수비죠. 그러면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가 둘 다 극한값이 4로 같네요. 그러면 결론 뭡니까? 리미트, 이거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따라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소수령이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떻게 나온다고? 이 녀석은 4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 번째 기법은 이제 상가함수가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상가함수가 등장하는 문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3분의 코사인 n 세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세타는 상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상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거 어떻게 구하지? 당황스럽죠? 근데 우리가 n의 값이 변화할 때 n이 상수니까 세타의 값도 막 이거 막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어요. 세타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이 세타 값에 대한 부분 1이다, 2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n에 대해서는 1, 2, 3, 4를 정할 수 있지만, 그러면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1을 넣으면 코사인 세타, 2를 넣으면 코사인 2세타, 3을 넣으면 코사인 3세타, 4를 넣으면 코사인 4세타가 되는데 세타 값에 따라서 그 코사인의 값은 변할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세타도 잘 몰라. n은 변화돼.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런 걸 알 수 있죠. 코사인 n세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거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같고 1보다 작은 거 같겠죠. 세타 값이 아무리 변하고 n의 값이 아무리 변해도 이거를 이 범위 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코사인이라는 함수의 특성 때문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이게 나왔네? 그러면 요 녀석에 대해서 지금 코사인 n세타가 이런 부등식이 나왔다면 이 부등식에다가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이 수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열식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n 플러스 3으로 나눠 보는 거죠. n 플러스 3은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그러면 이 각변에다가 n 플러스 3으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녀석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하기를 원하는 식이 나올 것이고요. 왼쪽은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1이 나올 것이고 오른쪽은 n 플러스 3분의 1이 나올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대소관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세타가 뭐든 n이 뭐든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의 극한은 이게 수열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수열과 오른쪽에 있는 수열의 극한값이 같기만 하다면 그 값이 가운데 있는 이 수열의 극한값이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1은 어디로 가요? 이거 무한대로 가잖아요. 맞죠? 무한대분의 1 이거 0으로 가겠죠.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3분의 1도 어디로 갑니까? 이거 무한대로 가죠. 0으로 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3분의 코사인 n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된다? 0이다. 0에 수렴한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